하이, 오래. 안녕하세요. 아우레입니다. 2025년 3월과 4월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과 산업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까 하여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누군가에겐 위기지만은 이거를 알아보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위기라는 단어 대신에 변화라는 단어로 말해볼게요. 모든 변화는 부의 이동이나 뭔가 상황이 변함으로써 사람들의 위치도 자리도 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status quo라고 하는데요. status quo라는 영어 단어는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 에 있어서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하시면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부자고요. 부자들은 항상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여가지고 그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를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변화로 인해서 이미 잘하고 있던 테크 기업들이 좀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주가가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런 판단 기준을 이 영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투자하시는 기업들에 있어서 테크 산업에 여전히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그 테크 산업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좀 계속 홀드하시고 아니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좀 적절히 상황을 보셔가지고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투자하시는 그런 기업의 가치 평가가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기존 그 기업 평가가 지금 매출의 1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데, 근데 사실 이게 매출이 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산업을 바꿀 수 있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투자하시는 회사의 앞으로 3년 혹은 5년 동안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서 그게 적절한 가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기본인데요. 이거는 비즈니스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 산업이 혹은 그 사업이 탄탄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그 회사가 지속적인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비즈니스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김밥 기업이 있는데 그 김밥 기업은 사실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하나의 그런 가게인데요. 그 가게도 그 지역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정말 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합니다. 사실 이런 곳들은 그런 김밥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는 서울의 어떤 공감들은 이게 경제가 어쩌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만은 정말 그거 알 수가 없게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 일을 잘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업은 탄탄합니다. 그런 사업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이 일단 첫 번째로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워렌 버핏은 able and honest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honesty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게 다 도덕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덕성이라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해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도덕은 참, 좀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이라 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너무 변동이 큰 그런 테크 기업들이 사실 제가 알고는 있고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은 이게 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자가 뭔가요? 부자는 평온하게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평온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면은 그거는 손절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평온함, 그런 피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눈을 돌려서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좀 고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를 해보시면 이게 결혼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은 결혼과 연애와 똑같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지식의 범위가 달라서 당신이 이해하고 당신의 성향과 맞는 기업이 당신과 맞는 기업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는 그건 저에게 맞는 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도 맞을지는 모르니까 제가 종목 추천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방향을 보고 있다고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식이에요. 저는 첫 직장이 맥도날드였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여기서 efficiency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원하는 바를 얻는다라는 말이고요. effective는 원하는 바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effective는 successful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식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만날 공간을 제공하고 그거를 정말 최고로 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이거 제 워렌 버핏의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세 달 전에 환율이 너무 나쁘다고 해서, 이게, 환전을 안 했더니, 이게 그때보다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이게 해결이 돼야만 우리 또 환율이 안정이 될 텐데, 이 환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에 인테그리티가 없어서입니다. 인테그리티는 겉과 속이 같은 건데요. 한국인 정치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좀 두 번째로 요약하자면은 이게 주택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인구가 중산층에 속하는데 그 중산층의 부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다 현금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채를 끌어당겨 가지고 사셔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 불씨가 펑 퍼지면은 이게 산불처럼 빡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시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너무 무리해서 갖고 계신다면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시다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월세가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른 세계와 비교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한 곳에서만 다 이렇게 수요를 몰아서 이게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서울에서 웬만한 집을 살려면은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집을 짓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거품입니다. 다른 나라의 집값과 비교해 보시면은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뭉쳐 있는 게 그게 또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셔서 게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로 나가 보시면은 그렇구나라고 보실 겁니다. 기회는 어느 나라에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시려면 이 영어 책을 읽으시면 되고 이 영어 책은 학원에서 알려주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영어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게 지금 관건인데요. 원화 가치를 높이려면은 가장 좋은 길은 세계 속에서 우리만의 업을 찾아서 그 일을 정말로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투자를 하려면은 이게 본능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본능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자의 사고방식이 따로 필요한 건데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부자의 110가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부자의 그런 투자하는 그런 걸 사업하는 방식을 익히셔서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늘려나가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한국인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저렴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교육이에요. 저는 대학교에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자했잖아요. 11억 몇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 이상으로 제가 또 정말 저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얻은 지혜를 통찰력을 담은 책이니까 부자의 110의 생활법을 읽으시고 이 책을 얻으신 그런 통찰력으로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아우레오였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No worries.